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거인의 시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좋죠. 오늘도 또 오릅니다. 지금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도 시세가 죽질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역대 최고가를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조정하고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조정하고는 참 많이 양상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젠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젠 조정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상반기 때 올라왔던 이거, 그리고 하반기 때 올라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명히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실적과 유동성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실적은 반도체가 잡아줄 거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된대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반도체가 뭐 주도하는 거는 이제 너무 우리 눈에 이제 보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어차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돌파가 나온다. 단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FOMC 때마다 좀 확인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오늘도 올라가긴 하지만 오늘은 보면은 그 코스피가 0.3%, 코스닥이 0.15% 올라가는데, 근데 시장의 상승 종목 수를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는 408개, 하락 종목 수가 469개, 상승 종목 수가 더 적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641개, 하락 998개로 양시장 전부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지수는 상승권이죠. 이건 이제 대형주 장세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요 근래 계속 이랬어요. 이제 물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긴 했지만 지수 가는 폭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이 대형주 장세는 왜 붙었었냐면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슈가 됐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 부분을 유지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오늘은 확실하게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5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다 써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된 부분은 다 써먹었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가려다가 못 간 게 이날이거든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래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못 갔던 것을 요번에 올려 붙인 거죠. 그 부분을. 자, 그래서 양도세 부분은 이미 다 써먹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금리, 단기적으로는 금리에 관심을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적이 과연 언제까지 담보가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겠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은 계속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의 어닝입니다. 30년 쪽이고요. 보면은 파란 색깔이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요 주황 색깔이 S&P 500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적도 따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이 실적이 과연 언제쯤 꺾이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실적이 꺾이는 구간에서 지수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확 꺾일 일은 없어요. 지금 AI 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로봇 시대도 올 거고 자율주행 시대도 올 거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있는 실적이 확 꺾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단기 조정은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확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꺾일 때 결국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좀 흔들린다 볼 수 있는데 금리가 이번에 금리 결정은 거의 뭐 지금 96.4%로 나옵니다. 한 번 인하할 게. 그리고 두 번 인하하는 것도 3.6% 나오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 모레 금리 결정할 때 금리 인하할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이 지금 5월 달부터 사실은 꺾였던 거 아닙니까? 파월은 7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면서 고용이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수정된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파월의 판단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려도 벌써 늑장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건 확실하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이 아니라 이제 10월,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봤더니 10월 달에 한 번 내릴 확률 81%로 지금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79.8%로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로 적어도 올해 안에 0.75% 금리 인하 요거 할 거를 시장은 이미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파월이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파월의 입에서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새롭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고용이 물가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은 아주 뭐 굉장한 땡큐가 됩니다. 파월이 뭐 대놓고 금리 인하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나와주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못할 걸로 봅니다만 왜냐하면 이번에 CPI도 뭐 기대치에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림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은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는 거고 고용이 안 좋아지는 속도가 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이제 그런 심리들이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파월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동안은 우리 시장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눈치 보기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폭이 좀 적죠. 옆으로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횡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 좀 현금화를 좀 지키시는 게 좋죠. 저는 늘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현금화를 좀 시켰다가 그리고 이벤트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보면은요. 오늘 뭐 요즘에 뭐 특징주 얘기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반도체 제가 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끈다 하는 말씀을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시장에 돌파되기 전부터 그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결국에는 가죠. 반도체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실적 전망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장비반이 파는 건 건건이 허가받으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1년 단위로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것 같죠? 예,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좋게 풀릴 수도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의 장비들, 중국 쪽에 들어갈 장비들 미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사다가 놔야 되겠죠. 허가받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어느 나라 장비든지 관계없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만든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원익 IPS 같은 거, 또 이제 테스라든가 이런 이제 낸드 쪽,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낸드 생산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레거시 장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디램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디램 부족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디램 부족이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은 내년도에 피크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주가는 삼성전자는 1차 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이끄는 장세가 이제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디램 쪽이 부족하다면은 레거시 장비도 계속 갈 수 있을 거고, 또 생산 늘 거니까 이런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또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장비들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엔비디아에서 소캠2를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소캠1은 마이크로테크닉스에서 일단은 그 납품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제는 도전할 수 있고요. 소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GPU에 HBM이 있듯이 HBM을 쓰지 않습니까? CPU에는 소캠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캠을 쓰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또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지금 좋은 방향으로 스토리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고, 종목들 참 많이 올라왔죠. TLB 같은 종목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2만 원 밑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더블 났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YC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대기 중이죠. 이쪽은 아직까지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찾아보세요. 박스권 상단에 붙여놓고 돌파되면은 또 상당히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날아간 종목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종목도 골라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도 제가 반도체 볼 때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갑니다. 이제는 사기에는 매수에는 신규 매수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모를까. 당장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20만 원이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18만 원 정도에서 눌리면서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22만 원 정도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계속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거고 IT 전체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주들 살짝 반등 나오죠. 2차 전지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제가 요 근래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리튬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에는 지금 현재 중국의 탄산 리튬하고 동행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살짝 오르고 LNF도 살짝 오르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2차 전지를 고르는 요령은 여러분 2차 전지는 ESS 쪽으로 먼저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쪽 플러스 리튬과 관련이 있는 쪽 플러스 LFP와 관련이 있는 쪽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전기차용 배터리만 자꾸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ESS 쪽이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이제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상당히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보이고요. 로봇주 오늘 올라갑니다. 로봇주 계속 말씀을 드렸고 로봇주들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수혜주라는 게 실제 수익을 받는다라기보다도 주식시장에서의 수혜를 말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유동성이 들어온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성장주들 중에서 아직 못 올라간 섹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주들 잡아야 된다. 그리고 로봇주들의 어떤 폭발적인 산업 성장 시기, 그 개화 시기를 2027년도 정도로 봅니다. 이제 거의 다가왔죠. 올해가 25년도 벌써 하반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로봇주들이 지금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죠. 특히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은 뭐 이런 쪽 안 볼 수가 없겠죠. 레인보우 뭐 대장주고요. 로보티즈는 제가 이 단기 매매하기는 딱 좋다 그랬죠. 눌리면 사가지고. 왜냐하면 꺾이지는 않을 테니까. 예, 단기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좀 매도했다가 또 눌리면 사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는 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로봇주 고르는 법 두 가지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재력, 그러니까 자본이 튼튼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나요.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필요하죠. 자본이 튼튼해야 된다. 두 번째, 기술력이 독보적이어야 된다. 대충 있으면 안 돼요. 기술력 좋다 정도 갖고 안 돼요. 독보적이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종목들 제가 그동안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로봇주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 오늘은 뭐 좀 잠잠하긴 하지만 요즘에 잘 가고 있죠. 현대일렉트릭 계속 올라가고 있고, LS일렉트릭도 오늘은 뭐 음봉이긴 하지만 좀 쉬고 있고, 산일전기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죠. 산일전기는 아마 제 생각엔 이번에 신고가를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온 듯 싶다. 그러면은 어느 때가 기회다? 눌릴 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잡기가 좀 그렇죠. 물론 지금 잡아도 뭐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늘 이렇게 눌릴 때, 이럴 때는 무서워서 못 잡고 올라갈 때는 더 할 것 같으니까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강한 종목들은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절대 실패가 없죠. 그래서 뭐 LS일렉트릭도 신고가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은 신고가를 계속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오늘 또 올라가죠. 증권주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수혜 섹터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갈 때 잡지 마시고요. 좀 조정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기다리셨다가 들어가고, 아니면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잡지 말자. 그리고 꼭 기다리자 하는 거고요. 더 갈 겁니다. 더 가기는. 하지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30만 원이 저 위에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될 거고,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랬다 반등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이 오늘 뭐 롯데케미칼도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화학주는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석유화학 계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뭐 이제 이런 송원산업 이런 계열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쪽은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다, 반등 시 매도다. 왜?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이고 앞으로도 공급 과잉이 몇 년을 갈지, 어쩌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단지 이번에 정부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 화학주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시설의 통폐합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석유화학 종목들이. 근데 그때는 오히려 물려 계셨던 분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신규 매수는 금지다. 석유화학 쪽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성이나 한화 쪽도 올라가는데 이건 석유화학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지주사 이슈로 지난번에 올랐다가 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석유화학이랑 같이 보시면 안 돼요. 후성 같은 종목 오늘 올라가는데 이쪽도 화학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냉매가 잘 팔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냉매가 겨울에도 잘 팔릴까요? 이제는 여름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늦깎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전략. 결국에는 이제 요번에 파월의 입이 어떻게 우리 시장을 도울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했어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여지를 열어놓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서 아주 뭐 만발합니다. 12월까지, 내년 1월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지금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기대가 큰 만치 만약에라도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가 꺾이는 그 강도도 굉장히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파월이 그런 발언을 할까봐 약간의 눈치보기성 움직임이 시장에서 월화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어쩐 이제 동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시장 잘 갈 때 그러는 것보다는 시장이 잘 갈 때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얼마 안 남았죠. 목요일 날 새벽까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그것만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시장이 지난번에 이런 데서 올라올 때 중요한 구간을 뚫으면서 한 20% 올라왔거든요. 요번에도 이런 구간을 뚫으면서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 20% 정도 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요번에 뭐 금리 인하권만 잘 풀리면은 시장이 한 15%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월의 입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사야 되겠고, 또 바이오도 또 사야 되겠죠. 바이오 뭐 오늘 뭐 조금 쉽니까? 오늘 알테오젠 조금 안 오르는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은 바이오 섹터도 금리 인하에 최대로 동참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2차 전지, 제가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시장이 간다면 안 갈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애플 폴더블폰 세 종목 있죠. 파이넴텍, 덕산, BH, 요즘에 반도체 시세를 뺏겨가지고 살짝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광군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모두 투어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사볼 수가 있겠고, 건설주 중기 입장에서 매수라 그랬죠. 건설주들은 지금 바닥 잡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뭐 정부의 부동산 개발 이제 그런 것들 타면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들도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 엔터주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오늘 이제 뭐 또 하이브 CEO 건 때문에 뭐 조정 받는데 뭐 이런 조정 받을 때 사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간다 이런 것보다도 하이브 내년도 BTS 복귀권 이거 분명히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갖고 있고, 하이브 올라가면 딴 종목들도 또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이브 최소노 탑픽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가져오기만 한다면은 뭐 종목들이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시장의 상당한 이제 랠리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자, 뭐 잘 풀릴 걸로 기대합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